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북부경찰서 학산팔소에 근무하는 37년차 최진경감입니다. 안전은 위험하지 않는 환경. 제가 하는 안전지킴이는 가정안전과 학교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산업안전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안전 역할을 지켜나가는 주체자, 실천자가 안전지킴이고 안전맨인 것입니다. 문화는 무엇을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례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흘러야 되고 이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나가고 어릴 때부터의 안전생활 성과를 통해서 기성세대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안전이죠. 오늘 함께할 동해에는요, 마치 튼튼한 돌다리도 끊임없이 두드리듯이 확인 또 확인하면서 포항 시민들의 안전 수호자가 돼주고 계신 분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최진 경감과 오늘 톡톡 동행 함께 할게요. 경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제복을 안 입으셔서 그런지 보통 경찰차만 봐도 다들 겁을 먹는다고 네, 그러고 긴장된다고 그러는데 네. 인상이 너무 온화하세요. 네. 제복은 근무 시간에 있고 네. 오늘은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었고 예. 제가 온화한 이유는 37년 경찰관 생활 중에 26년을 어린이 안전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 선생님하고 예.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자한 선생님 같은 느낌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풍기는군요. 제가 제대로 봤네요. 근데 이게 경찰이라는 그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수행을 할 때 또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너무 성격이 온화해 보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경찰 제복을 입고 네. 사건 사고를 대할 때면은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 예. 지도할 때는 온화하게, 단속할 때는 강하게, 예방 활동할 때는 온화하게 이렇게 칠색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하실 때는 온화한 선생님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범법자들한테는 약간 카리스마 있게. 네네. 이렇게 늘 이렇게 변신을 하시는.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온화하신 모습으로 맞습니다.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근무일일 때는 범죄 예방과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무에 투입이 되고 근무 시간 외에 비번 휴무일을 하는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는 날도 쉬지를 않으시네요. 한 37년 경찰 생활 중에 한 네. 26년을 지금 줄곧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치지도 않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에 작년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개인 부문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게 또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동 주최하는 것입니다. 저는 97년부터 어린이 안전활동을 전개했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상을 3번 타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탔고 그 3번 탄 사람들과 또 심사를 해서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전당 헌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냥 저는 상을 한 번 받으신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3번 상을 타셨고 네네. 그야말로 이제 왕중왕. 네네. 이게 진짜 대단한 명예로운 상이네요. 공직자로서 경찰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안전과 사회 공동체 안전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끝이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이 좀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이야.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들 애는 써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으신 경우는 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단체 상은 매년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기부대상 명예전당은 기관, 단체, 기업체 해서 한 수십여 개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2번째로 받았고 공무원으로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최초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전당 헌액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네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것을 계기로 저는 퇴직 이후에도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끝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계속 한 길을 오셨는데 네네. 그러면 97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26년 전이면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 제 애들이 1녀 2남이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1236명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들이,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사고 당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만큼은 제가 네. 책임지고 지켜나가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세월이 26년간 된 것 같습니다. 야,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이게 점점 커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예. 큰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긴 세월 이어오신 거군요. 네네. 경찰 업무도 하시면서 그 교육기부까지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네네. 당연히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1997년이었으면 지금하고는 아마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고 네네.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도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어땠나요?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거기 없습니다만 치맛바람 그래서 네. 학부형들이 사회에서 교육을 불신했고 또 교육계 자체도 일부의 불신인데 사회에 대한 전체적 미화돼서 전체적 불신이 있어가지고 그 벽을 이제 좁혀 나가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향토청년회 제시하고 지역기관 단체를 순방하면서 네. 활동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 포스코가 그 당시에 포항 제철이었는데 개인 택시 지부하고 제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청소년에게 관심을 하고 이런 글자하고 우리 안전지킴이 로고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공동체 로고하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차량 뒤 깃발을 2,000개를 받아가지고 네. 그 10월달 97년 10월 11월 달에 개인 택시 점검하는 날에 택시 뒤에 다 꽂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일시정지선에 차서기, 서쿨존에 서행하기, 안전운행하기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학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그 26년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들을 하셨는데 네네. 특히 그 중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 네. 어디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 2000년도 제가 이제 사이카 반장이 된 이후에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은 단속을 많이 하면은 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순찰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각 차량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아들 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의 안전, 안 그러면 친구와 동생들의 안전, 또래 도우미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착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안전지킴이 이라면 그냥 막연한 안전지킴이지만은 포항에서는 안전지킴이 하면은 친구와 가족의 안전을 질서를 지켜나가는 주체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는 학교에서나 등굣길, 하굣길, 놀이터에서는 친구의 안전과 동생의 안전, 집에 돌아가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주체자로 제가 어린이를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네. 위에 윗분들한테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제가 사이카를 직접 타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은 방송실, 강당, 운동장이 있는데 학교 규모에 맞게 1000명, 2000명씩 해서 제가
방송실에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1000명, 2000명이 내 목소리를 듣고 안녕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집중 5분 이후에는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네.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포항에서 또 아이디어가 났는 게 안전지킴이 구호제창을 내가 선창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복창을 하겠다. 이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통사고 많이 당하는 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5분 간격으로 안전지킴이 구호를 선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우리 학생들이 1000명, 2000명 복창을 안전지킴이 복창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의 하면 따라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하면 따라하고 어린이 해보면 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1시간 교육에 5분 간격으로 반복을 했고 2001년, 2년, 3년 이래 수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당시 MZ세대, 네. 2000년도 이후 MZ세대들이 제 목소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2001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은 네. 20년이 넘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가서 당연히 이제 지도를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어린이들을 네. 안전의 주체로서 키워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이제 이런 또 경찰이 되고 네. 부모님에게도 이 안전에 대한 지도를 또 지킴이를 할 수가 있고 네. 뭐 친구들 뭐 형제한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네. 하면은 우리 어린이 저한테 교육받은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또래 도우미 친구와 동생들 후배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또 집에 돌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질서를 지켜나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린이 안전지킴이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어머니 횡단보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빨리 뛰어가려 하면은 어머니 손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간다면 저녁에 또 아빠 엄마하고 가족끼리 이제 그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또 요즘은 또 부부간에 똑같이 이제 한 잔씩 하는데 그 설거머니 끝나고 나서 설거머니 차량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럴 때는 어머니 음주운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안전지킴이를 하나씩, 안전맨을 하나씩 이제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활동을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그때 교육을 받았던 안전지킴이를 외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또 성인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 집에 애들도 지금 성장을 다 했고 결혼한 애도 있지만은 거기 전부 다 친구들이 지금 포항에 MZ 세대들이 다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학산파 출소 근무하는데 제 근무지에 내한테 교육받은 우리 직원들이 네다섯 명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예. 어머 그러면은 후배로 들어온 거네요? 사랑하는 아들 이제 저는 이제 친구의 아들 딸인데 그 아들 딸이 내 후배로 들어오게 된 거죠. Here's to all the late night drunk phone calls that you picked up. Here's to all the bad decisions that you didn't judge. All the love you 예, 그때가 한 20년 전, 19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지금 팀장님께서 당시 사이카라고 그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방송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노래를 구호를 재창하면서 그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안전지킴이 하시면서 그 노래 같은 거를 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그 등교할 때 같이 이제 경찰 차도 보이고 그 경찰 오토바이도 보이고 그 학부형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게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횡단보도 건널 때도 좀 더 안전하게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떤 기초 질서에 대한 확립을 어린 시기에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ver go, don't you ever go, don't you ever go. 그러면은 20년 넘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한 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네네. 이런 거를 느꼈던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교통 사망 사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10,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가면 갈수록 8,000명, 6,000명, 5,000명, 4,000명, 지금은 3,000 몇백 명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 이런 활동들이 우리 경찰만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전지킴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자발적 질서 지키기가 동참이 되니까 이렇게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야, 그거 대단하네요. 우리가 10,000명에서 3,000명대로 줄어든 거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0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네네. 그러려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는 주로 언제, 어디서 발생을 하나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를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등굣길과 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은 네.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뛰어들기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 대형 차량의 앞과 뒤에 횡단하는 사고, 그 다음에 차와 차 사이에 횡단하는 사고, 그 다음에 또 탈것에 의한 사고, 힐리스라든지 네네. 킥보드라든지 네네. 자전거 탈것에 의한 사고,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역시 아이들 사고는 뭐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네요. 등하굣길에 네. 그냥 아이들 일상적으로 놀이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일반 교통사고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에도 잘 생각을 하면서 네. 유의를 해야 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이 있는데 우선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 성인들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차 높이와 어린이가 작습니다. 그죠? 그렇죠. 차와 차 사이에 지나가면서 바로 안 보여요. 튀어나오면 안 네. 보여요. 그럼 속도 내어서 오면 충돌하게 됩니다. 어린이는 늑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인도에 있지만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공로를 하다가 공이 차도로 뛰어듭니다. 어린이는 그 공만 보고 뛰어갑니다. 좌우측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 충돌 사고를 많이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거는 대형 차량, 학원 차량이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특히 겨울철에 하차를 하는데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문에 끼어버려요. 맞아. 그런 사고도 있더라고요. 예, 포항에도 있었고 전국에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해 버리니까 어린이들이 10m, 20m 가서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목거리에서 큰 도로로 자전거가 확 나오면 바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내려오면은 그것도 모르는 운전자가 그대로 충돌하게 되죠. 그래 스쿨존과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활존, 생활도로구역 안에서는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서행운전, 안전운전, 조심운전이 요구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이들은 럭비공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강하게 와 닿았는데 진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내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염두를 해야 항상 되겠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방어운전을 항상 예. 특히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는 네. 특히나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그런 교통 대책들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예. 안전속도 5030도 실행이 됐고 네. 여러 법안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는 한계가 거잖아요. 있다. 예.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법과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000년도에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이 제정되어가 시행이 되었고, 작년도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래 캠페인하고 홍보가 진행됩니다만은 우리 포항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과 안전지킴이 운동본부가 연대를 해가지고 읍지역, 동지역에
그 동사무소와 학교 또 연결을 해서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 깜빡이 켜고 안전속도 지키기 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운전자, 보행자들의 인식 전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되었고 올해도 포항에 68개 초등학교 2개 분교가 있습니다. 예, 9월 19일 날 이 운동을 2년 차에 전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태풍 힐난도 때문에 네. 많은 피해가 있어서 피해 복구 이후에 하려고 포항시와 교육청과 안전지킴이 운동본부가 연기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제도가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인식 전환이 일단은 가장 시급하겠고 예,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네요. 예, 예. 아마 그동안 경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포항시에서도 법이 시행되고 하니까 법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시민의, 학생의, 학부모의 사건 사고 예방, 사망 사고 예방을 해야 되니까 포항시청 시책과 또 경찰에 추구하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 그러게요. 뜻이 이제 확산되게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제 발전되어 가는 단계죠. 경감님께서 1997년에 혼자 처음으로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동참을 해주시니까 네네. 좋으실 것 같아요. 뿌듯하시고. 그래요. 그 과정에 네. 이제 경찰에서 제가 이제 먼저 시작했지만 네. 포항시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이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보건소 이래 안전기관과 2012년도에 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찾아가는 안전지킴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체험 활동 그리고 2011년도에 포스코에 글로벌 안전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견학을 하고 교육청에 협의해서 포스코가 협의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또 안전체험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기부 활동으로 플러스 되어서 앞전에 말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우리가 교통안전 나아가서 안전 전반에 대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 언제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는 있지만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횡단보도상에. 네. 횡단보도가 없으면 가장자리에서 차가 없을 때 가지만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린이든 어른들이가 서야 됩니다. 서다, 서다, 보다, 보다. 걷다. 서서 횡단보도에 1m 전방에서 서서 봐야 됩니다. 신호등을 본다든가 운전자의 아이 콘택, 운전자를 봐서 일시정지선에 서는 걸 보고 안전할 때 건너야 돼요. 걷다.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 우리 어른들은 네. 우리 애들한테 서는 거, 보는 아이 콘택, 보는 거, 안전하게 걷는 거,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스쿨존이나 이제 실보존,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그 주택가라든지 대형 아파트 단지 이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안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속도 5030에서 상공해서 스쿨존, 생활존, 그러고 이제 실보존까지 예, 조심운전, 안전운전을 해가는 습관을 길러셔야 됩니다. 일단 안전속도 5030도 지키면서 예, 서서 예. 보고 서다, 보다, 걷다. 걷다, 횡단하다.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네. 일단 서서 예, 맞습니다. 딱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맞습니다. 다음에 걷는다. 예, 그렇습니다. 늘 기억을 하면서 네. 안전을 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경감님 앞으로도 이 활동을 이어가시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제가 공직 37년을 했습니다. 이 호적이 1년 늦게 된 관계로 내년 6월 말에 이제 9개월 남아서 퇴직한 지 퇴직 이후에도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 안전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른들,
부모님들의 안전과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아래서부터의 위로의 의식 교육 운동을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이 운동은 지역 사회 중심으로 해서 안전 활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특별시 포항을 외치고 있는 포항시와 함께 포항이 모델이 된다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따라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경찰만이 해야 된다, 시청만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자녀를 둔 학부형이라든가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뭐 조카를 둔 이모와 고모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십시일반이 되어서 이 포항에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안전지킴이 운동본부와 같이 그리고 포항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검찰, 법원, 또 재반안전기관과 연대 협업해서 상생과 공존의 대혁신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점차 개선시켜서 나에서 지역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로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내가 지키면은 내 아들, 딸들이 저 노는 지역에서도 거기에서도 다른 운전자가 지켜나가게 됩니다. 네네. 내 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면은 또 타인의 아들도 내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돼야 되고, 우리 기관단체장님들께서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동참해 주실 거니까요. 네네. 네, 경감님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 주셨지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